안녕하세요. 야너비의 김현우입니다. 2015년 수능 AB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길이가 짧지만 난도가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철학, 미학 지문처럼 재진수에 나올 때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 문단에 미리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뒀는데 지금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이 부분이 뒤에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 개념적 일반화, 그리고 산문단에서 제시되어 있는 객관적 보편성으로 의미가 묶인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미 또는 추 보이시죠? 요 미추가 뒤에서 캐, 불캐라는 의미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1문단에서 우리는 화제를 명확하게, 즉 논점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되고요. 1문단에서 제시된 그 화제, 논점과 관련된 답을 이 지문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초기의 한미로는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그러니까 미적 감수성을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가 결과, 뒤에가 이제 원인입니다. 미적 감수성은 이 이성과는 달리, 자, 이렇게 차이점, 이성과 달리 어떠한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 즉 제멋대로라는 거죠. 어떤 원리도 없이 제멋대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결국 미적 감수성은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고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거의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대 초기 합리론은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논외로 하고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성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이성은 어떻습니까? 원리가 있겠죠. 그쵸? 지금 미적 감수성은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라는 건 이성은 어떤 원리가 있는 타의적인 것일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뒷부분.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한미론에 맞서 칸트는, 자, 맞선다고 했으니까 지금 대조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칸트가 지금 이 한미론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겠네요. 자,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적 판단력이라고 부르면서, 자, 지금부터 용어를 정해놨죠. 앞으로 미적 판단력이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미적 감수성을 읽어야 됩니다. 물론 필자는 반대로 얘기했죠. 미적 감수성을 미적 판단력이라고 얘기할 거야. 지금 이 맥락인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즉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적 판단력이 나오면 미적 감수성으로 돌려야 돼요. 그게 편합니다. 자, 미적 감수성을 미적 판단력으로 부르면서 이 또한, 즉 이 미적 판단력, 즉 미적 감수성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녔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면 두 가지네요, 주장이. 첫 번째, 이 미적 감수성, 미적 판단력도 결국 원리가 있어. 원리가 없는 게 아니야. 그죠? 칸트 입장은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니고 있어. 물론 미적 감수성이 이성은 아니야. 하지만 이성만큼 어떤 위상과 가치가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네요. 자,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취미 판단 이론이다. 그러면 화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취미 판단 이론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화제를 잡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화제를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취미 판단 이론이 화제구나,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결국 이 필자가 일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취미 판단 이론을 통해 결국 미적 감수성, 즉 미적 판단력이 어떤 원리에 의거해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 미적 감수성, 미적 판단력은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 자, 이게 이 지문의 논점, 화제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이 1번과 2번, 즉 칸트가 주장하고 있는 1번과 2번에 대한 이 답을 찾아야 돼요. 과연 미적 감수성, 미적 판단력은 어떤 원리인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는가? 그리고 미적 감수성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고 했는데,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 위상과 가치는 무엇인가? 이게 답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지문의 화제, 논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문단 읽을 때, 특히 글을 처음 읽을 때 화제, 논점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때 화제, 논점을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잡지 말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단 가볼게요. 자, 이 문단에서 이제 침입 판단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네요. 자, 침입 판단이라는 건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죠. 즉,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을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관용어죠. 그래서 얘네들은 뭘 꾸미냐면 행위를 꾸미고 있어요. 이렇게 행위. 즉, 침입 판단이라는 건 미추를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돌리면 미적 판단력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판정이라는 게 결국 판단력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잡아야 될 거, 미감이라는 건 뭡니까? 미감이라는 건 미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감이라는 건 미추를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추한 것을요. 자, 그 다음 모든 판단은 지금 서술 대상이 뭘로 들어가냐면 모든 판단으로 들어갔죠. 침입 판단은 모든 판단에 포함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모든 판단은 S는 P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S는 P다. 이렇게 문정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어떤 규존적 판단에서는, 그럼 이게 규존적 판단의 정의겠죠. 그렇죠? 규존적 판단이란 건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규정적 판단도 판단이에요. 자, 이 판단에서는 수로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자, 그러면 미리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모든 판단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규정적 판단이 있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판단이 뭡니까? 침입 판단인 거죠. 자, 이렇게 둘로 분류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당연히 초점은 어디가 초점입니까? 침입 판단이 초점일 겁니다. 여기가 초점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규정적 판단과 침입 판단에 뭐 했어요? 대조를 했죠. 그러면 차이점을 통해서 침입 판단 이론을 명시하겠다는 의미예요. 좀 더 구체화 설명하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규정적 판단에서 수로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이런 의미가 대체 어떤 의미냐면 예시가 없긴 한데, 자, 예를 들면 문장이, 자, 철수는 사람이다. 요게 문장이에요. 그럼 철수는 주어가 될 거고요. 사람이다는 서술어가 되겠죠. 이때 서술어는 수로 P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다가 철수를 뭐 하는 거예요? 철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부여를 하는데 무엇으로 부여합니까? 보편적 개념에 따라, 뭐뭐에 따라가 기준입니다.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 부여하는 거예요. 즉, 철수는 사람이라는 그런 객관적 성질을 이 수로가 주어에게 부여하는 거죠. 자, 이와 유사하게 침입 판단에서도 P는 뭡니까? 수로죠. 서술어 P. 즉, 미추가. 그러면 이 미추는 뭘로 들어가야 돼요? 수로로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아름답고 추하다가 서술로 들어가야 됩니다.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인 성질인 것처럼. 그 말은 뭐냐면 객관적 성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성질인 것처럼이니까요. 자,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하지만,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하지만 실제로 침입 판단에서의 수로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예시 보세요. 아유의 좋은 날은 좋다. 자, 그러면 이게 주어, 여기가 서술어가 되겠죠. 그리고 좋다가 이 주어에게 의미를 부여할 겁니다. 이때 부여는 무엇을 부여하는 거예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해서 부여해 주는 거죠. 즉 주관적 감정을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관적 감정이라는 거는 쾌, 상쾌하다 할 때 쾌, 그 다음에 불쾌. 이 쾌랑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을 수로가 주어에게 부여해 주는데 이때 쾌와 불쾌가 뭐라고요? 미추라고요. 그렇죠?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객관적 성질은 아니에요. 주관적 감정이에요.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뭔가 부여한다는 거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자, 부여하는데 이때 수로 P는 이때 P가 미추였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P는 쾌 불쾌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면 요 P가 같은 P니까 쾌와 불쾌가 미추를 의미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결국 미추 쾌, 불쾌는 결국 뭐다? 주관적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여한다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얘는 객관적 성질을 부여하는 거고 규정적 판단은 객관적 성질을 부여하는 거고요. 침입 판단은 주관적 감정을 부여하는 겁니다. 요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자, 또한 규정적 판단은 자, 이제 서술 대상이 규정적 판단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침입 판단이에요. 그쵸? 자, 규정적 판단은 명자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함으로 아까 규정적 판단은요.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자,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를 어떻게 묶어서 표현했어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이라고 표현했죠. 요게 재진술입니다. 말을 살짝 바꿔준 거예요. 자, 지향함으로 자, 그러니까 아까 규정적 판단은 요런 성질이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얘를 지향하겠죠. 그쵸? 지향함으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만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의 개별 대상도 되지만 집합도 된다는 거죠.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 자, 이와 달리 차이점. 침입 판단은. 자, 그러면 우리 침입 판단은 이렇게 초점에 있으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둘게요. 자, 침입 판단. 그리고 규정적 판단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규정적 판단, 규정적 판단. 이렇게 표시해두면 이렇게 눈에 잘 띌까요? 자, 침입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것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차이점이면서 공통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규정적 판단은 물론 개별 대상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도 돼요. 하지만 침입 판단은 개별 대상만 된다. 그럼 개별 대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는 공통점. 차이점은 규정적 판단은 개별 대상뿐만 아니라 여러 대상, 모든 대상 다 되지만 침입 판단은 오로지 개별 대상만. 이건 또 차이점이 될 수 있네요. 즉, 자, 같은 말, 복수의 대상. 복수의 대상을 자, 여기서 말하는 복수의 대상이라는 건 뭡니까? 요거죠. 여러 대상, 모든 대상. 그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고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었기 때문에 즉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는 것은 개념적 일반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입 판단이 될 수 없대요. 그 말은 뭐예요? 침입 판단은
하나의 하나의 대상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때 하나의 대상이라는 건 개념의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즉,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별이지 개념은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라는 것보다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침입한다는 예시에서요, 아이유의 노래는이라고 안 했어요. 왜냐면 아이유의 좋은 날의 노래라고 특정 지었죠. 이게 개별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유의 노래를 모두 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유의 노래를 좋아는 하지만 그 중에서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하는 노래가 나눠질 겁니다. 이건 장르의 차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 미추의 개념은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딱 하나의 대상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한편. 자, 이제 추가 정보입니다. 침입한다는 빨간색.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인 국면을 강조합니다. 형식을 중시하는 거예요. 관조라는 건 관찰한다는 거죠. 형식적인 국면을 관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그렇죠? 아까 요 감정이 주관적 감정. 그리고 그 주관적 감정이 뭐예요? 미 또는 추, 쾌 또는 불쾌 이거였잖아요. 자,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배제하는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한다는 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태도, 즉 미간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미감이 뭐였어요? 미감은요, 미추였죠. 미추가 미감입니다. 그리고 전제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침입 판단 이론은요, 미감적 태도. 자, 이거를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적어 볼게요. 뒤에 문제가 나와서요. 자, 침입 판단 이론은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해서 침입 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미감이라는 건 미추였어요. 쾌불쾌. 그렇죠? 그래서 얘가 전제가 된다. 자, 침입 판단에는 계속 침입 판단으로 들어가네요. 침입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 여기서 말하는 다른 맥락이 대상에 대한 지식,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이런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요? 지식이라는 건 뭐였어요? 아까 여기서 요거죠. 규정적 판단의 정의에서 제시했던 요 지식. 그리고 실용적 유익성과 뭐 교훈적 내용. 요 교훈적 내용은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그렇죠? 도덕적 판단, 도덕적 준칙 여기에 해당하겠죠. 결국 얘네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은 전부 다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판단은 지식,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이런 맥락이 끼어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맥락들은 전부 다 이성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들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A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A 부분 나왔으니까 문제를 같이 풀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뒤에 보면 28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풀고 넘어가 볼게요. 28번 A에 제시된 침입 판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이 장미는 주어 어떤가요? 이 장미 개별이죠. 특정 장미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별. 그리고 수로 피는 어때요? 미죠. 아름답다를 했으니까요. 따라서 침입 판단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이 장미가 아니라 장미는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개별 대상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 유용하다는 침입 판단의 명제의 수로가 될 수 없다.
요 유용하다는 게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제시했던 실용적 유익성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런 맥락은 끼어들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침해 판단에. 따라서 수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네요. 수로는요, 아름답다, 추하다, 미추만 가능합니다. 유용하다, 이런 수로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침해 판단에서. 3번,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개별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개별 대상이 아니라 결국 개념적 일반화에 해당할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침해 판단의 주어가 될 수 없겠죠. 모든이라고 했으니까요. 적절하네요. 그 다음에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성징악이어서 아름답다. 자, 먼저 이 영화 개별입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아름답다. 미추죠. 미추. 그런데 권성징악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도덕적 준칙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맥락이 끼어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지금 도덕 준칙은 무엇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서. 그쵸? 이성을 통해서 도덕 준칙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규정적 판단입니다. 여기서 제시한 규정적 판단에 도덕 준칙이 들어있어요. 규정적 판단 정의 안에요. 그래서 침해 판단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5번. 이 소설은 개별 대상 괜찮네요. 그 다음에 서술을 보세요. 이루어져 있다. 미추가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액작식 구조. 액작식 구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왜 우리 소설의 기본 개념 이론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는 지식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식이고 그리고 얘는 미추가 아니에요. 따라서 침해 판단이 아니겠죠. 적절한 선지네요. 그래서 28번에 정답 4번인 거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3문단입니다. 3문단. 중요한 것은 침해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이라는 것이라는 점이다. 자, 그러면 중요하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P자가 우리한테 명시해 준 거죠. 여기 잘 읽으라고요. 3분단 잘 읽으라고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중요한 것은 침해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이라는 점이다. 그러면 이런 게 두 가지 구조입니다. 결과를 먼저 던져줬어요. 이렇게 결과를 먼저 던져주고 뒤에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겠죠. 상술에 나갈 겁니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공동체적 차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침해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나왔으니까 여기가 결과, 그리고 뒤에가 원인. 자, 그러면 왜 침해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에 이루고 있는가? 그 이유가 이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그 구성들 간에는 자, 뭐가 있어요? 공통감이라고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그러면 여기서 제시하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뭐예요? 공통감이겠죠. 그렇죠? 공통감의 정의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공통감을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구성원들 간에는 공통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그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는 그 침해 판단의 주체들이 무엇을 이룬다? 공통감이 있으니까 미감적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죠. 자, 이때 공통감이라는 건, 자, 우리한테 설명해 주네요. 공통감은 침해 판단의 미적 규범의 역할을 해요. 즉, 공통감의 특성이겠죠. 침해 판단의 미적 규범의 역할을 한다. 자, 이 미적 규범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줍니다. 즉, 같은 말, 공통감으로 인해서, 그러면 원인, 침해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뭐가 있다?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관적 보편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적 규범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주관적 보편성이 결국 뭐다? 공통감이고, 그죠? 공통감이 주관적 보편성이고 그 주관적 보편성이 미적 규범의 역할을 하네요. 따라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침입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 예시가 보통 우리 그러니까 사례를 의미하잖아요. 예시, 사례. 근데 여기 맥락사는 사례라고 하고 보기보다는 맥락적으로는 그냥 드러낸다의 의미일 겁니다. 드러낸다. 맥락적으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침입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드러낸다. 아마 이런 맥락으로 아마 읽힐 겁니다. 자, 이제 4문단 가볼게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자, 칸트가 이렇게 침입 판단 이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한 건 뭐냐면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이해예요. 자, 이거를 지향했답니다. 그에 따르면, 즉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만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고유한 원리가 뭡니까? 공통감이죠. 그렇죠? 이 공통감이 결국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게 만드는 거죠. 그죠? 요 공통감이 보세요. 침입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즉 침입 판단은 주관적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니까 지닌다는 거죠. 왜요? 공통감 때문에요. 그리고 이 공통감 때문에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게 되고 이 주관적 보편성이 뭐가 된다? 미적 규범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즉 미적 감수성, 미적 판단력에는 뭐가 있다? 원리가 있다고요. 여기 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규정적 판단은 객관적 보편성, 즉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 이걸 얘기하는 거죠. 즉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 객관적인 보편성.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그 침입 판단은 주관적 보편성, 즉 이 보편성이라는 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침입 판단도 결국 보편성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가 뭐다? 공통감이라는 거죠. 이렇게 답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1문단에서 제시한 어떤 원리에 의거해서 결국 그 미적 감수성이 발생하는데 그 원리가 뭐다? 공통감이다. 이렇게 답을 찾았네요. 1번에 대한 답을요. 자, 그 다음 게다가 플러스입니다. 게다가 플러스. 그러면 이제 뒤에는 무슨 얘기 할까요? 요 얘기하겠죠. 이상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 이성이 못지않은 이상과 가치가 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죠. 게다가 객관적 타당성은, 자, 객관적 타당성은,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객관적 보편성의 타당성이겠죠. 여기 보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 보편적은 뺐어요. 왜냐면 이 보편적인 게 공통점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빼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자, 객관적 보편성의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뭐가 있다? 한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장점인 이 미덕이 됐으니까 좋은 점. 한계가 있다는 건 나쁜 점, 즉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세계는요, 개념으로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 자, 그래서 이 객관적 타당성, 규정적 판단에서 나오는 그 객관적 타당성만 가지고는 결국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반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죠. 개념이 아니잖아요. 침입 판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어요. 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 자유를 통해,
잠시만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빨간색. 자, 개념으로부터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한 영역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요. 즉, 이 객관적 타당성, 규정적 판단에서 제시하는 객관적 보편성의 타당성은 세계라는 개념을 밝힐 수는 없는데 대신에 이 미적 감수성은 개념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세계의 무한한 영역에 다가갈 수 있다. 즉 밝힐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어야 된다고요? 미적 감수성도 있어야 돼요. 이성만으로는 세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문제점.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미적 감수성까지 우리는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미적 감수성의 위상과 가치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퍼져 있어요. 심오한 지혜로 보는 견해가 퍼져 있는데 왜요? 그만큼 위상과 가치가 있으니까요. 자,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적 단초라는 게 뭡니까? 실마리를 칸트에서 찾는 것은 그의 이러한 논변. 자, 논변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밝혀서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논변, 옳고 그름을 밝혀서 말한다는 뜻인데 논증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자, 논증이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러한 논변 때문이다, 이러한 논증 때문이다 하면서 이 지문이 끝났네요. 어떤가요? 지문이 짧지만 우리가 실제 글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2015년 수능 당시에 이 침입 판단 이론 이 지문이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1번 칸트는 미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매칭이 잘못됐죠? 미적 판단력은 칸트 건이지만 규정적 판단력은 누구 거예요? 근대 초기 한비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범주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안 돼요. 같은 개념으로 잡아놓을 수는 없죠. 그쵸? 미스매칭이네요. 범주 오릅니다. 2번 칸트는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의 타당성을 결여한다고 봤다. 만약에 이 문장이 맞다고 보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칸트는 결국 객관적 타당성을 추구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 문장이 맞다면요. 실제 칸트는 객관적 타당성을 추구하지 않았죠. 객관적 타당성은 규정적 판단과 관련된 겁니다. 침입 판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객관적 타당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맞을까요? 자, 칸트는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무엇을 설명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즉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가 인간이 무엇인가 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성에 의한 지식의 개념의 한계로 인해서요. 아까 여기서 보면 어디 있었나요? 여기 보면 뒷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이네요. 일단 여기는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일단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3번 칸트는 미적 감수성이 비개념적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진식을 창출한다고 보았다. 칸트와 객관적 지식은 매칭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객관적이다. 그 다음에 지식이다.
이건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한다? 규준적 판단과 관련된 용어들이었죠. 그래서 얘도 미스매칭, 매칭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4번 칸트는 미적 판단력을 본격적으로 규명하여 근대 초기 합리론의 선구적으로 이끌 안 되죠, 그렇죠? 이것도 매칭이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그렇죠. 여기서 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 즉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답변을 얻으려면 이성뿐만 아니라 모두 있어야 된다고요. 미적 감수성에 대한 고유의 원리도 설명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무엇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 즉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니까 여기서 나누셔야 돼요. 게다가 자, 여기서는 위상과 가치 얘기했죠. 위상, 가치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자, 위상과 가치와 관련된 부분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과 관련된 게 아니라 세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세계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낱이 바뀔 수 없는 무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바뀔 수 없는 거죠. 규정적 판단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규정적 판단은 개념을 설명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세계는 개념으로는 밝힐 수가 없대요. 즉 개념으로 밝힐 수 없다는 건 뭐예요? 개별적인 요소로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개별적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미적 판단력, 즉 미적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위상과 가치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리는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 매칭이 맞죠.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세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그럼 또 틀려요. 왜냐면 또 범주가 잘못되니까요. 그래서 같은 칸트라도 나눌 때는 나누셔야 됩니다. 내용이 나눠질 때는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매칭이 맞으니까 정답 5번 정확하네요. 자, 이제 29번 가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자, 추론을 하래요, 우리한테.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개념적 규정은 예술작품에 대한 침입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개념적 규정은, 개념이에요. 침입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안 되죠? 침입 판단은 not 개념이었습니다. 개별적인 거였어요. 정답 1번이네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범주가 잘못된 거예요. 매칭이 잘못됐죠. 그렇죠? 그래서 추론이라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내용 일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선지는 그러면 적절하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살펴볼게요. 2번, 공통감은 미감적 공동체에서 예술작품의 미를 판정할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다. 공통감은 미감적 공동체에서 예술작품의 미를 판정하는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대요. 자, 아까 여기서 공통감 때문에 무엇이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공통감을 통해서 침입 판단 이론에서 주관적 보편성을 지닌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주관적 보편성이 뭐였습니까? 즉 미적 규범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문장을 섞어서 만든 겁니다. 즉 미감적 공동체, 미감적 공동체, 공통감을 통해서 주관적 보편성을 지닐 수 있고 주관적 보편성을 지닌다는 건 결국 규범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건 무엇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공통감이라는 건 결국 어디네요? 공통감 통해서 주관적 보편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은 이어가지고 이렇게 한 문장을 이쁘게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침입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다. 어떤가요? 맞죠? 우연으로 볼 수 없어요. 왜요? 공통감이잖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 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 차원에서 미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 침입 판단의 주체들이요.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통감을 통해서 특정 작품에 대한 침입 판단이 일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예술작품에 대한 나의 침입 판단은 내가 속한 미감적 공동체의 미적 감수성. 이거 공통감이네요. 따라서 3번, 4번은 같은 선지네요. 자, 5번. 예술작품에 대해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그 작품에 대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얘가 전제를 깔았어요. 못하면 침입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 어떤가요? 대칭적인 거죠. 우리 아까 여기서 전제가 뭐였습니까? 미감적 태도를, 그러니까 침입 판단은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미감적 태도가 아니라면 침입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번은 지금 지문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대칭적으로 돌려서 표현한 거죠. 따라서 적절한 선지입니다. 자, 30번. 문맥상 기역과 미음과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어휘 문제가 나왔네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발문을 잘 읽어야 돼요.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어떤 의도예요? 바꿔 써보라는 거죠. 바꿔 썼을 때 문장이 성립되면 괜찮아. 근데 바꿔 썼는데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돼. 이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1번, 2번은 둘 다 1문단에 있습니다. 자, 여기 기억.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괜찮네요. 그쵸?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주장을 펼친다. 자, 여기를 피력한다로 바꾼대요. 여러분들 이게 피력한다가 강하게 주장한다는 뜻이거든요. 피력한다, 강하게 주장. 그래서 물론 이렇게 집어넣으면 의미 중복일 수도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문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주장을 피력한다. 이미 피력에는 주장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 중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독서가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가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적절한 선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디귿은 요 A 끝에 있어요. 자,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여기에 개입하지를 넣으면 문장 성립되죠. 다른 맥락이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괜찮네요. 그 다음에 리을 소지하는. 소지한다는 거는 보통 구체명사. 즉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구체명사, 즉 사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리을을 보면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는, 이때 주관적 보편성이라는 건 구체적인 게 아니죠. 그죠? 물론 이제 명사로 할 수는 없죠. 구니까요. 구체적인 어떤 사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소지하다는 단어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일단 4번 되겠네요. 자, 마지막 미음, 확산된다. 자, 여기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퍼져 있는데, 확산되어 있는데, 퍼져 있는데, 바꿔 쓸 수 있죠. 따라서 5번도 적절한 선지. 따라서 30번에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2015년 수능 AB 칸트 침입 판단 이론 지문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